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 내쪽에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리비트가 이도 옵션 거래량이 사상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더가 좀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이더에 대한 2.0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 사전적인 스테이킹에 대한 미리 먼저 해 두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래소들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금리적 상품을 아주 아름답게 내놨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더 보게 되면 디파이의 영향도 일부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최근에 미국 은행에서 이제 드디어 볼코 룰을 완화를 시키면서 이제 커스터디를 본격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락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요구적 조건이 점차 계속 증가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더나 나머지에 있는 대형 메이저 코인들은 점차 물량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에서 또 일시적인 호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파생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또 봤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던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레버리지를 또 무제한적으로 또 상품을 출시하는 여러 거래소들이 대거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 영향도 좀 같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데리비트에서 이제 콜 옵션, 풋 옵션 비율이 3대 2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 부분이 50%에서 67%까지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에이다 재단이 리케와 제휴를 맺어서 블록체인 활용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로 통해서 에이다 재단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리케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으며, 리케는 운영 범위 및 금융상품 확대에 관련한 스위스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대기 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환율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배경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그거에 따른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를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일 계획으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허용, 암호화폐 업계가 승리했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 통화금융국 OCC는 현지 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공식 허용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을 했다. 그는 OCC 이번 발표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고, 그동안 관망 입장이었던 제도권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회의론자들을 포함한 더 큰 시장에 이 자산 클래스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 여파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가 5월 상반기 사용자 수가 3,500만을 돌파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연초 대비 약 500만 명 증가한 수치로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 합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 시장은 나날이 성숙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상반기 기관 비즈니스 분야 성장이 도드라졌으며 디지털 자산 직접 구매하는 고객 명단의 대학재단, 헤지펀드,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등이 추가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뉴욕 경찰 연금 운용사, 그리고 하버드에서 연금 운용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암호화폐 쪽에 대한 일부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저 OCC 쪽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매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100%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할 때 채권, 주식, 그 다음에 안전자산 이 포인트를 적절히 이제 분배하는 효과인데, 그 중에 초고 위험도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이번에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배경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볼코 룰 완화, 말 그대로 고위험 자산 형태에 따른 규제 완화를 해주었다는 것인데요. 이건 왜 나왔냐? 시중은행에 대한 그 해당 금융 서브프라임 형태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중은행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질병 사태나 뭐 겹치게 되면서 그걸 완화시켜 주었죠.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산의 성향을 보게 되면 미국만이 오로지 완벽한 자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이 자산군에 이제 막 들어왔다라고 이제 모든 뭐 유튜버 분이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완벽한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앞에 이 사적이라는 자산이 붙어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자산군이라고 보기는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반쪽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산군으로 완벽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군만 돼도 엄청난 세율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대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연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실업 보고서를 나온 거 기준으로 이제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이때 세계 실업자 수는 약 작년 동기 대비 250만 명이 늘어나서 대략 2억 명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추산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확진자 추이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시하게 실업자 부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잡았다고 하면 대략 지금 한 2억 명은 기본으로 좀 넘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4억 9,70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자립에 충분한 번듯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좀 고통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제시를 한 데이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코인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만큼 신용적인 측면이 없다 보니까 계좌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렛으로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또 보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부채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적 비용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함에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먼저 다 사용해서 지금에 있는 상태를 최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래치에 있는 돈을 미리 썼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즉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측면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수산물, 곡물, 식량, 작물 등이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한동안 기후 사태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온난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거에 따른 공작물 상태가 불규칙성으로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비중이 꽤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삼중고로 일어났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냐면요. 앞으로 실물 경기 훼손이 훼손이 많이 돼도 위험자산은 계속 선호도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속되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질병 사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달러화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를 바꿔놨던 이유는 다시 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형태로 재분배를 하겠다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그래서 그 트렌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분배 요소를 이번에 좀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볼콜 완화로 인해서 더 이번 시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과거에 뭐 신종플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질병 사태도 있었고 그런 걸 다 겪어본 금융기관들은 이번에 공격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은 커스터디 부분에 대한 확대도 과감하게 늘릴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나중에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정립을 하고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매 월마다 저희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5만원씩 펀드가 들어가는 자금이 있을 겁니다. 매월 납입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분들이 해서 1,000억원 정도 매달 뭐 1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는 그 돈을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압박이 오거든요. 왜? 분기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괜찮은 거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재정 지출 비중의 시중의 돈이 물론 은행에서 머물고 있는 돈도 있겠지만 반대로 은행은 지금 가장 대장이라는 0%를 주고 있는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찾으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홍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다고 해도 고정 환율 형태로 같이 따라가는 홍콩이 똑같이 금리를 맞추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덜 낮추면서 오히려 그쪽에 대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 덩어리가 큰 금액들이 또 대거 많이 몰리게 되면서 7위안을 또 방어해주는 역할도 또 기이한 그런 현상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형태로도 충분히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높게 될 부분이 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용 부진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신용불량자 그리고 미취업자들은 실제로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 싶다 보니까 신용등급을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월렛으로 대체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번에 신흥국들에 대한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취업자 수에 대한 이동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한 이 경기가 상당히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또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시장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매우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낙폭이 나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신규 주택 판매는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건 먼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런 주택 시장에 대한 측면은 확진자 추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내 기본급 외 나머지에 대한 수당이 없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미국의 월급 체계에 대한 지급 순위를 명확하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단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기타 수당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집을 샀던 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매월 뭐 원리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 납부만 할 거냐 원리금 납부를 할 거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원리금 납부 형태로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더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일을 못해. 근데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 그럼 기본급이라도 나오는데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에 이제 예비책으로 이제 지원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상반기에 대한 집행비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미국의 집행 비중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올 거냐 적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폭은 또 커지게 될 거고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수와 비트코인이 약간 비슷한 형태를 추정하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도 또 해석을 드리는 바입니다. 즉, 이 주택 시장이 별로 좋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밖으로 내몰려서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만큼 또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겠죠.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된 나라이다 보니까 뭐 알바나 그 다음에 뭐 자영업에서 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대거 많이 실업이 많이 됐었을 거니까 그만큼에 대한 또 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또 상당히 대체적인 월렛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계 소식인데요. 엔트그룹이 조만간에 IPO 이후 국내 간편 결제업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그룹의 IPO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홍콩 이런 쪽에 대한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좀 대물급에 있는 IPO를 좀 하면서 또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또 성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반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전망을 보게 되면 엔트그룹의 IPO 흥행으로 국내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법 개정으로 간편 결제 후불 결제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신용카드 역할을 대체하면서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폭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쪽에 관련된 쪽만 혜택을 받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냐? 이건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럼 코인 회사들도 똑같은 지불 결제, 물론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상태에서 만약 똑같은 이런 지불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또한 간편결제 충전 한도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부분에 대한 분위기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외 쪽도 비슷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페이팔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리고 비자가 본인들이 똥줄이 많이 타니까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금법 개정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 정금법 개정은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바뀐다라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에 대한 선진 국가들도 비슷한 형태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죠. 빚 짊어진 동학개미 행렬이 증권사들의 대출 중단까지 이뤄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가 있고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번에 담보대출 부분을 다 막아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동학개미들이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난 21일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이 13조 6천억 원입니다.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3월달 기준으로 6조 4천억
권에서 4개월 만에 2배가 넘었고요. 주식담보로 빌린 돈 17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생각했던 부분을 또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게 올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인했다라는 느낌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국민들이 그냥 으쌰으쌰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민심과 지지율을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해도 내 돈이 거의 8, 90% 주식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엄청나게 농성을 많이 지를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단계 좀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인은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좀 약했고,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그만큼 코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약간 투기적인 자산으로 이미지 쇄신을 해버린 게 좀 큰,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 자산을 또 놓치게 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반면에 이것을 또 역으로 꼬아서 설명을 또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만큼 또 자산군이 들어왔다라는 반은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현존의 4대 거래소 부분의 거래소의 거래량은 좀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잖아. 상대적 대비 아예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고위험 자산군을 선택을 했던 추정자들이 저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한 비례로 이쪽도 일부 들어왔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집계를 낸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이것도 좀 봐두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투그룹의 금융 서비스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이런 시스템 구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커뮤니티 쪽에서 자꾸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주식쟁이들만큼 합시다. 국회에서 세금 따져야죠. 9월 국회에서 말입니다. 라고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은 있어도 그래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닛산 전 회장이 일본 탈출 비용에 비트코인을 활용했다라는 내용이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검사 법정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고의 아들 탈출을 도운 피터 테일러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통해 비트코인 약 6억 원을 지불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분할로 해가지고 납부를 했다고 했는데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IRS와 또 엄청난 또 관계가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니까 미국은 또 거기에서 또 이번에 대규모 재정 비중을 확대를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수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모니터링을 강화를 시켜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세금 부분으로 인해서 좀 탈세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한 끗도 한 톨도 진짜 건들 게 없는 진짜 아주 아름다운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쪽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걸리면 지금 세율 대비보다 더 과하게 원금 손실도 날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증여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파이에 잠겨있는 자산 급증은 곧 40억 달러까지 돌파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만한 자금이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중에 쓰고 있는 화폐들을 보게 되면 지금 화폐에 대한 가치가 웬만하면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딱 이유가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 치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 달러에 대한 그런 재고량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실제 화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시중은행에 예치금이 별로 없다라고, 이게 또 한몫을 해줬고, 부동산에 들어갔던 돈은 10년 이상 또 거의 내가 깔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나올 만한 돈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펀드나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 보험상품, 장기 보험상품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화폐의 스테이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나올 만한 요소가 별로 적다라는 거를 또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달러 자체를 벌어다주는 수출적인 기업들이 이제 실제 원달러로 교환을 적절히 또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원화 화폐에 대한 안정성을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과거 2018년도 때 그렇게 많이 박살을 났던 건 POW도 박살이 많이 났지만 S는 더 많이 박살이 많이 났다라는 거죠. 왜냐면 누가 사주지 않고서는 예치나 스테이킹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서야 스테이킹이 이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디파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자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천천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효과가 조금은 영향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와이즈 평가 정보에 따르면 4대 거래소 상장 국내 암호화폐 비율은 3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로만 보아도 뭐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래소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코인 회사들이 해외 코인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4대 거래소를 만약에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세금, 수수료 세금도 꽤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거는 장치적으로 배제를 했죠. 나는 그냥 주식으로도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를 배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화 유출 부분은 2017, 2018년 때 약간 맞봤기 때문입니다. 약간 미비하지만, 아주 미비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충분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화에 대한 거래가 폭증이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법인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왔던 자금에 대한 평가에 대한 차익 비중이 오히려 좀 적어지게 되면서 국가가 들어왔던 수입 수출 규모에 대한 양도 생각보다 좀 명목상 적게 나오는 축소적인 효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 보여지고, 지금의 질병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굳이 만들어서 외화 유출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그런 뭐 숨겨진 그런 멘트를 조잘조잘해서 굳이 조세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깔쌈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 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조만간에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제가 또 그거에 따른 해석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묘안이 있으면 또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부자 되는 그날, 세금을 매기는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정물을 매길 수 있는 조로의 효과는 정말 시장이 9월 30일 이전 때까지 1억을 찍어서 다 박살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다처럼 이렇게 슝슝슝 다 모든 코인들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날이 제발 와서 정부를 매겨버리는
네, 매겨버리는 그런 날이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성투 잘 되시길 저도 매번 이렇게 간절하게 보고 있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있으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시면 그에 따른 사회적 기부 활동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뭐 이번 질병 사태로도 실업자도 많이 생겼고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기부 활동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